자, 이번에 조금 재밌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레디스를 활용한 캐싱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봐볼 겁니다. 자, 레디스라는 그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우고 우리가 아키텍처적인 거를 살짝 터치해가지고 파트 2로 이어질 만한 내용을 조금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모놀리틱 아키텍처가 뭔지를 한번 봐볼 건데, 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하죠. 그리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줍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간소화한 거죠, 그림을. 그죠? 자, 원래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뭐 몇백만 개 요청이 서버로 요청이 되고 몇백만 개 응답들이 클라이언트로 갈 거예요. 정말 많은 클라이언트들로.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서버가 만약에 버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관점을 이제는 가져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AWS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빌렸어요. 작은 클라우드 서버를 빌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요청을 받기 시작하는데 서버가 과거를 버티지를 못해요. 막 메모리가 부족하고 막 CPU가 막 100% 유제지가 나오고 막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는 자, 우리가 서버를 그냥 크게 증설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6기가짜리 메모리를 쓰고 있다. 자, 우리가 메모리만 본다고 하면은 자, 그럼 32기가짜리 메모리를 갖고 있는 시스템을 또 빌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직으로 스케일링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vertical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vertical 스케일링을 한다. 자, 근데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도 쓰다가 아, 스펙이 너무 딸리네 하면 그냥 더 좋은 컴퓨터를 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든 정말 계속 하이엔드로 갈수록 조금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뭐 쉬운 예로 들면 뭐 이어폰 같은 거 막 갑자기 막 조금 1% 음질 더 좋아지는데 막 몇백만 원 더 내야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서버도 우리가 완전한 하이엔드로 가버리면은 조금 더 좋아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vertical scaling 같은 경우는 비용적으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항상 피크 타임의 트래픽을 생각을 하고서 서버를 설계를 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피크 타임에 우리가 트래픽을 못 받으니까. 자,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피크 타임이 아닐 때 서버를 완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vertical scaling 은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우리 파트 2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걸 해서 우리가 스케일링을 조금 더 수평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서버를 이렇게 크게 만들지를 않고 차라리 우리가 서버 설계들을 작게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각각 독립적인 작은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그 독립적인 서비스들을 여러 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여러 개를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냥 복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던 서버를 그냥 6개로 늘려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그냥 이 6개의 서버에다 배분을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6배로 트래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론인 거죠. 그죠? 자,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 관점에서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각각의 하드웨어별로 그리고 프로세스별로 메모리가 다 따로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변수를 어떤 거를 저장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메모리에 있는 거는 이 옆에 있는 이 프로세스에서의 메모리와 공유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토큰 같은 거 블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캐시로. 자,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우리가 호리존탈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공유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통합 메모리가 필요하다. 네, 이 서버들이 함께 공유할 통합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레디스입니다. 저희가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메모리 시스템 또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레디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 뭐 마이크로 서비스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시스템에서 공유해야 하는 메모리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때 통째로 그냥 레디스를 크게 하나 띄운 다음에 여기에서 전부 다 공유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메모리처럼 쓰는 거죠. 그냥 모두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블락된 토큰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스로틀링 데이터라든가 전부 다 이 레디스 서버 안에다가 이 레디스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저장을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시스템에서 전부 다 공유할 수 있게 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레디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의 트래픽을 정말 많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우리가 캐시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이미 저희가 네스트.js 코드 쓰면서도 깨달았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레디스를 어떻게 쓰면 되냐? 캐시를 쓸 때. 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딱히 레디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배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배운 이 캐싱의 관점에서. 자, 물론 우리가 레디스 자체를 배우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진행한 이 Nest.js 파톤 강의가 통째로 나옵니다. 레디스 내용만으로도. 이건 마치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배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Nest.js에서 이 캐시 모듈로 레디스를 그냥 스토어로 쓰려면은 그냥 이 레지스터를 할 때 이 안에다가 레디스 스토어라는 걸 넣어주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캐시 매니저 레디스 스토어라는 패키지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해가지고 그냥 넣어주고, 자, 호스트는 뭐죠? 자, 호스트는 우리가 레디스 어디서 실행하고 있는지, 자, 여기에서 IP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일반적으로 레디스는 6379 포트를 사용을 해요. 자, 저희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가 5432를 보통 사용하는 것처럼, 그죠? 자, 이거는 뭐 레디스를 우리가 실행할 때 포트를 바꿨다 하면은 뭐 당연히 바뀔 수 있겠죠. 저희가 PostgreSQL 실행할 때 5555번으로 바꾼 것처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면은, 자, 우리 캐시 매니저의 get 함수와 set 함수를 그냥 쓰는 거는 똑같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레지스터만 우리가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똑같이 우리가 캐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게 돼도 Nest.js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레디스로 메모리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캐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이크로 서비스 관점에서 캐싱에 대한 궁금점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이론을 조금 한번 다뤄드린 거예요. 자,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냥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어떻게 보면 파트 2에 대한 조금 입맛 다시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캐시에 대한 거 종료하고서,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